안녕하세요. 곰새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년에 뱅에돔 1000마리 잡는 채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채비고요. 1년이 한 52주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뭐 선상을 간다든지 다른 낚시를 한다든지 급한 약속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못 가는 거 빼더라도 최소한 40회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뱅에돔 낚시를 40회를 가는데 그 중에서 평균적으로 하면은 25마리는 잡아야 1000마리라는 기준이 나오겠죠. 물론 25마리를 못 잡을 때도 많습니다. 뱅에돔 시즌 때는 뭐 50, 60, 70마리, 뭐 많게는 세 자리 숫자까지도 잡지만 비시즌 때는 거의 뭐 낱마리로 잡을 때도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뭐 작은 거 방생하고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제가 아무리 러프하게 잡아도 1000마리 이상은 잡는 것 같아요. 제 영상에 보시면은 제가 항상 채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해를 못 하신다는 분들이 꽤 많아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카멜레온 G2 쌍바늘 채비를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카멜레온 찌를 한두 개씩은 가지고 계세요. 그분들이 보통 저에게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게 제 채비를 하더라도 바람이 부는 날이나 파도가 조금 치는 날에 카멜레온찌가 까불까불거려서 보기가 힘들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런 까불까불거리는 걸 잡아주는 그런 꿀팁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면서 한번 같이 한번 채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원줄, 목줄, 바늘, 삼각도래까지 꼼꼼하게 상품명까지 다 챙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설명을 드릴 거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이해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원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원줄은 플로팅 원줄입니다. 보통 우리 찌낚시에 쓰는 원줄은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져요. 있죠. 플로팅, 그 다음에 세미 플로팅, 싱킹 계열의 세 가지 정도 계열의 원줄로 나눠지는데, 플로팅은 쉽게 얘기하면은 한 1m 정도를 잘라서 바닷물 염도에 던졌을 때 뜨는 줄입니다. 그리고 세미 플로팅은 1m 정도를 잘라서 바닷물에 던졌을 때 약 한 10에서 20cm 살짝 가라앉는 그런 줄입니다. 줄이고 싱킹 계열은 완전히 가라앉는 줄이죠. 제가 사용하는 것도 여기 보면 804라고 8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 이 제품은 목줄도 그렇고 원줄도 그렇고 이 제품은 인나게 특가로 판매를 할 때 좀 사놓은 제품입니다. 사놓고 보관은 저는 냉장고에 넣어놔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은 보관이 상당히 뭐 몇 년이 지나도 강도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뱅에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플로팅 계열을 많이 씁니다. 이 플로팅 원줄은 제가 금방 804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나일론 원줄에 원줄 안에 요걸 단면을 잘라보면은 구멍이 나 있어요. 그게 8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플로팅 계열의 원줄이나 세미 플로팅 계열의 원줄은 전부 나일론 줄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나일론 줄은 살짝 가라앉아요. 바닷물에 가라앉는데 거기에서 단면 이 원줄 속에 구멍을 8개 또는 9개, 뭐 13공사까지 나와요. 13개까지 구멍을 뚫어서 그래서 안에 공기층이 들어가서 이렇게 물에 뜨는 줄을 플로팅 원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물론 무공사 플로팅도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이 구멍이 다 뚫려가 있어요. 이 구멍이 뚫려가 있는 원줄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물에 뜬다는 거겠죠. 제일 간단한 얘기지만 물에 뜨는 거고 줄 관리가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닷물 위에 이렇게 원줄이 떠가 있으니까 저희가 라인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편해요. 그리고 찌가 이렇게 뭐 저는 카멜레온 찌를 쓰지만 일반 구멍찌를 썼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원줄이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줄내림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챔질할 때 줄이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어신이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의 저항을 덜 받으니까 플로팅 계열을 많이 씁니다. 특히 뭐 빠른 챔질, 빠른 입질을 캐치할 때는 플로팅 계열을 많이 쓰죠. 플로팅 원줄에 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은 물에 뜨니까 일단 바람이 불 때나 낚시 여건이 조금 안 좋을 때 줄 관리가 상당히 힘들어요. 바람에 영향을 많이 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안에 구멍이 뚫려가 있다 보니까 이 낚싯줄을 여러분도 플로팅 계열의 줄을 많이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쓰면 쓸수록 속에 뭐
물이 들어간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뭐 조금 오래 쓴 줄은 세미 플로팅처럼 살짝 가라앉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고, 그리고 플로팅 계열의 줄이 조금 비싸요. 이렇게 속에다가 구멍을 내기 때문에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줄은, 플로팅 계열의 원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특허가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사는, 플로팅 계열의 원사는 다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뭐 한국에서 감아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원줄 설명 조금 드렸고요. 목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줄은 저는 1.25 많이 씁니다. 보통 1.25나 1.25 많이 쓰는데, 목줄은 크게 카본 목줄과 나일론 목줄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카본 목줄을 쓰는데, 카본 목줄이 같은 굵기에서 강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카본 목줄을 쓰고, 나일론 목줄은 같은 굵기에서 카본보다는 조금 약해요. 대신에 장단점이 있어요. 카본 목줄의 강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카본 목줄은 밀도가 상당히 높아요. 밀도가 높아서 강도가 나일론 목줄보다 강합니다. 강하고 인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병해돔이나 이런 빠르게 챔질을 해야 되거나 예민한 어종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될 때 카본 목줄을 쓰는 이유가 인장력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전달이 돼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강도가 강하다 보니까 뭐 암초나 슬림이나 이런데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좋은데, 대신에 카본 목줄이 단점이 또 하나 있어요. 단점이 나일론 목줄에 비해서 줄 꼬임이 많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파마 현상이라 그러죠. 낚시를 하다 보면 조금 쓸려서 꼬불꼬불하게 된다든지, 또는 뭐 이게 조금 인장력이 조금 없다 보니까 이게 뭐 바늘이나 도래에 묶었을 때 그 부위가 열 손상이 돼서 잘 터져요. 잘 벗겨지고 잘 끊어집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대신에 챔질, 캐스팅 이런 거는 상당히 빠릅니다. 라일론 목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라일론 목줄은 인장력이 좋습니다. 인장력이 좋아서 뭐 줄을 조금 길게 가져간다든지, 뭐 고기가 잡았을 때 끌어올리는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좋은 장점인데, 나일론 목줄은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서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상당히 강하죠. 강하고, 그리고 또 나일론 목줄은 이 카본 목줄에 비해서 파마 현상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고, 초보자 분들 아니라 고수분들도 나일론 목줄을, 요즘은 또 나일론이 또 대세기는 합니다. 저희가 원줄은 나일론을 쓰고 목줄은 카본을 쓰는 이유가, 원줄보다 목줄이 인장력이 덜합니다. 그래서 바닥이나 이런 데 걸렸을 때 원줄이나 채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카본 목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원줄, 목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이제 제가 아는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804입니다. 구멍이 8개 뚫렸다는 거죠. 그리고 플로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초보자분들 낚시장 가서 플로트라고 적혀있는 거 사시면 돼요. 2호 원줄입니다. 2호. 저는 연중 2호만 거의 쓰는 것 같아요. 모든 낚시에 다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목줄은 1.25 카본 목줄입니다. 1.25 카본. 물론 이런 거 쓰셔도 되고 뭐 다른 거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뭐 잠깐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낚시장 가서 목줄, 원줄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 좀 많아요.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사든 오프라인으로 사든 뭐 일단 매장에서 산다 그러면은 온라인은 제일 잘 팔리는 거 위주로 사면 되겠죠. 매장에서도 가면은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줄이 유통기한이 따로 없어요. 원줄, 목줄이. 그래서 얼마나 오래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래되면은 아무래도 유분기가 빠져나가서 강도가 조금 약할 수 있죠. 물론 저렴하게 파는 것 중에서도 강도가 강한 것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매장에 가면은 좀 많이 나간 거 위주,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거는 그만큼 회전율이 좋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바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바늘은 보통 내가 잡고자 하는 대상어의 어종의 입 구조하고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구조가 조금 긴 어종들은 바늘 목이라 그러죠. 바늘 목이 긴 걸 써요.
뭐 학꽁치라든지 갈치라든지 이런 거 보면 목이 조금 길고 이렇게 굽었습니다. 그리고 구강 구조가 좀 뭉뚱한 것들, 뭉뚱한 그는 뭐 대표적으로 뱅에돔이라든지 뭐 다랑어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목이 별로 안 길어요. 짧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 바늘을 씁니다. 해동에서 나오는 붕어 바늘 금초침입니다. 미늘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저는 미늘 있는 걸 사용을 합니다. 5호 바늘이고 100개들인데 보시면은 3,000원입니다. 3,000원. 온라인으로 사시면은 뭐 한 2,700원, 600원대까지도 살 수 있고 뭐 매장 같은 데 가셔도 거의 3,000원, 뭐 아무리 비싸도 3,500원에 100개가 들었으니까 충분한 것 같아요. 제가 바늘을 정말 일제 바늘이라든지 이런 바늘을 정말 많이 써봤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가성비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가성비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저보고 왜 바다 바늘, 뱅에돔 바늘을 안 쓰고 붕어 바늘을 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뱅에돔이 참 예민합니다. 바다 바늘이 좋기는 좋아요. 강하고 튼튼하고 한 마리를 잡았을 때 좋긴 좋은데 바다 바늘의 단점이 조금 굵고 무거워요. 그래서 조금 채비 운영하는데도 조금 힘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민물 바늘보다는 조금 둔탁합니다. 민물 바늘이 훨씬 더 예리합니다. 요거 꺼냈거든요. 민물 바늘이 훨씬 더 예리합니다. 그래서 붕어 바늘을 씁니다. 예, 붕어 바늘 5호 바늘입니다. 붕어 바늘 5호 바늘의 크기가 뱅에돔 바늘 4호하고 같아요. 뭐 붕어 바늘 4호 바늘을 쓰면은 뱅에돔 바늘 3호하고 같고 한 단계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삼각 홀더입니다. 삼각돌에 참 종류가 참 많죠. 삼각돌에 종류가 참 많은데 저는 편납 홀더 삼각돌에 12호입니다. 12호. 요거 가격은 뭐 온라인으로 사시면은 뭐 1,300원, 400원이고 오프라인으로 사셔도 거의 2,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총 4개 들었고 하나에 500원입니다. 근데 오래 써요. 절대로 안 끊어집니다. 편납 홀더 삼각 도래의 특징이 뭐냐면은 원줄에 들어가는 곳이 좀 길고 목줄에 들어가는 곳이 조금 짧습니다. 원줄에 들어가는 긴 곳에 편납을 감아서 민물용으로 나온 거예요. 편납을 감아서 부력을 조절하는 그런 도래인데 제가 도래를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정말 써봤어요. 저도 뱅에 낚시를 한 20년 정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써봤는데 가성비라 그러죠. 그리고 성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단연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쓰는 카멜레온 G2G에 가장 적합한 삼각도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각도래를 쓰면 줄꼬임이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줄이 서로 꼬이더라도 뭐 빵가루 미끼라든지 크릴 미끼를 하나 달고 한쪽을 들면 한쪽이 자동으로 풀립니다. 이게 삼각도래 자체에 회전 돌아가는 곳이 너무 많아요. 돌아가는 곳이 원줄을 다는 이쪽에도 회전 돌아가고 가운데도 돌아가고 끝에도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뱅글뱅글 다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만한 삼각도래가 없더라고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채비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는 채비입니다. 일단 준비물은 이제 제일 중요한 카멜레온 G2G입니다. G2G 하나 준비해 주시고 이제 원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 모든 걸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옳다 나쁘다가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잖아요. 바늘 묶는 방법도 뭐 바깥 돌려매기, 안 돌려매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도래 묶는 방법도 정말 뭐 수십 가지가 있고 또 면사 묶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하는 방법만 딱 말씀드릴게요.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면사는 저는 우레탄 면사를 씁니다. 우레탄 면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써보니까 괜찮아요. 가격은 보통 3,000원대 합니다. 3,000원 정도 하니까 3,000원 하면은 5m 주니까 면사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5m면은 충분히 뭐 몇 시즌은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면사, 우레탄 면사 준비해 주시고요. 면사를 한번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사 묶는 것도 간단해요. 이렇게 원줄 있죠? 원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줄과 면사를 이렇게 같이 잡으시면 됩니다. 잡고
원줄은 놓으시고 요 면사만 자른 면사만 요렇게 돌리시면 돼요. 면사를 한 바퀴 요렇게 동그랗게 그냥 말아 주시면 됩니다. 말아 주시고 요 원래 면사를 잡고 있던 요 손으로 같이 이렇게 잡아주세요. 잡아주시면은 요렇게 돼 있죠, 그냥. 요거는 뭐 간단하죠. 요렇게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요렇게 그냥 겹치면 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그냥 하나 만들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요렇게 잡고 다음부터는 위에서 아래로 요렇게 면사와 원줄을 같이 감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우레탄 원줄을 써보니까 한 5, 6바퀴만 감아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렇게 요렇게 2개, 3개, 4개, 5개, 6개. 요렇게 다 감고 면사 2개를 동시에 요렇게 당기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안 당기셔도 돼요. 요렇게 당기시면은 요렇게 쪼아집니다. 그러면은 요 자투리 면사만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한 1cm 정도, 0.5cm 정도만 남겨두고 잘라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면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면사를 쭉 당겨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싶으면 손으로 끝에 면사를 살짝 더 당겨 주시면 되세요. 이게 우레탄 면사를 쓰니까 원줄의 손상이 상당히 더 적은 것 같고 줄 빠짐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일단 면사 하나 했고요. 반원구슬입니다. 반원구슬. 반달구슬 쓰셔도 되고 반원구슬 쓰셔도 돼요. 저는 뭐 한 가지만 쓰기 때문에 반원구슬을 좀 잘 씁니다. 반달이 더 좋기는 한데 일단 반원구슬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원구슬을 하나 넣습니다. 넣고 카멜레온지 G2지입니다. 순정지입니다. 순정지. 네, 뭐 튜닝 했는 것도 많이 나오긴 한데 저는 뭐 일단 제 채비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저는 순정으로 그대로 씁니다. 네, 그냥 G2G. 옆으로 들어가서 위로 나오겠습니다. 옆으로 들어가서 위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반원구슬을 하나 넣습니다. 반원구슬을 또 하나 넣었습니다. 다음 원형구슬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뭐 원형구슬은 까만색도 있고 뭐 빨간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2, 3개 정도 넣는데 오늘은 2개만 일단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를 넣었고요. 하나를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2개를 넣고 다음 V자 쿠션, 뭐 까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형광색도 있는데 저는 노란색 가지고 있어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V자 쿠션도 그냥 요 넓은 부위가 G 쪽으로 가게 넓은 부위 쪽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넣어야 될 게 민물지 스토퍼입니다. 민물지 스토퍼 S 사이즈 쓰면 돼요. 1.75 원줄이나 2.5 원줄에는 S 사이즈가 가장 적당합니다. M 사이즈를 써봤는데 M 사이즈는 한 4개 정도 꽂아야 거의 밀림이 없습니다. 근데 S 사이즈를 쓰면은 거의 뭐 한 개나 2개만 써도 밀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민물지 스토퍼 일자형입니다. 일자형 민물지 스토퍼가 뭐 둥그런 것도 있고 타원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자형이 제일 덜 밀리고 좋습니다. 그래서 S 사이즈 저는 지금 보통은 4개, M 사이즈는 4개를 넣는데 S 사이즈라서 2개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리에 끼워서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쭉 당겨 주시고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끼우고 줄을 어느 정도 뭐 한 2, 3cm 정도 넣고 이렇게 당기시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S 사이즈 쓰니까 상당히 팍팍하게 잘 들어갑니다. 그냥 2, 3개 정도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채비가 완성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사 매듭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반응구슬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카멜레온 순정 G2G 옆으로 들어가서 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원 구슬 하나, 그리고 원형 구슬 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뭐 작은 거 큰 거 상관없으니까 저는 2개 넣었습니다. 2개 넣고 V자 쿠션 하나 넣었어요. 넣고 그다음 민물지 스토퍼 S 사이즈 2개 넣었습니다. 제가 앞전 설명에 드렸듯이 카멜레온 G 쓰시는 분들이 자꾸 까불까불거린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자꾸 기우뚱기우뚱거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 잡는 거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일반적으로 요는 반원 구슬이나 V자 쿠션을 왜 였냐고 하면은 이는 일반적으로 가라만봉을 많이 쓰시잖아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기 한 번씩 꼽힙니다. 꼽히다 보면은 이게 줄이 깔아앉으면서 줄이를 당기면서 이게 자꾸 넘어가요. 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좀 부드러운 입질 패턴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구슬이나 V자 쿠션을 넣었어요. 그러면 요 꺾임이 좋아서 줄이 바로 내려갑니다. 찌는 그대로 떠가 있고 줄은 바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카멜레온 G 특성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예, 좋습니다. 입질이 오면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예, 평소에는 이렇게 예, 떠가 있다가 입질이 오면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있다가 입질이 오면 뒤집어집니다. 입질이 오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요거만으로도 부족하다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간격을 요 정도 주시면 돼요. 한 2cm 정도 되겠네요. 2, 3cm 정도 이렇게 면사와 찌의 간격을 둡니다. 이렇게 보통 분들이 딱 맞춥니다. 이 면사를 딱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딱 맞춰요. 딱 맞추면은 지금 이격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격이 하나도 없으면은 밑에서 빵가루 무게라든지 또는 뭐 삼각도래 무게라든지 바늘 무게라든지 이런 조류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뒤집어집니다. 이 이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격을 이렇게 한 2, 3cm 정도 줍니다. 주면은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립니다. 왔다 갔다 그리면서 이 물에 떠 있는 걸 잡아줍니다. 파도가 좀 심한 날은 조금 더 길게 하고 파도가 조금 없는 날은 조금 짧게 해도 되기는 하지만 저는 보통 한 3, 4cm 정도 그 정도 2, 3cm 정도는 항상 이격을 좀 줍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보시다시피 줄이 왔다 갔다 해도 찌가 멈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불거림이 없어요. 지금 제가 하는 요 채비 그대로 하시면은 100% 까불거림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거의 다 잡을 수 있어요. 카멜레온 G가 그냥 그대로 떠가 있고 입질이 왔을 때만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카멜레온 G가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입질이 오면 이렇게 탁 뒤집어집니다. 색깔이 바뀌었죠? 그렇게 하시면 챔질을 하시면 챔질 타이밍도 중요하긴 한데 챔질 타이밍 카멜레온 G의 가장 장점이 뭐냐 하면은 챔질 타이밍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구멍찌는 이렇게 내려가다가 예, 대상어가 미끼를 물고 가다가 놨습니다. 놓으면은 물 속에서는 천천히 다시 올라오겠죠. 위에 올라오는데 이게 저희가 좀 먼 거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올라오는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들어가는 것만 보고 챔질을 하는 거죠. 근데 카멜레온 G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이 대상어가 미끼를 놓으면은 다시 빨간색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가만 놔둡니다. 그럼 뜨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다시 대상어가 다시 물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색깔이 또 바뀌면서 쑥 내려가겠죠. 색깔이 바뀌어서 내려가고 있을 때가 챔질 타이밍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멀리서 봐도 아주 좋습니다. 채비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채비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 그 다음, 도래를 묶는 방법입니다. 도래 묶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가 묶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냥 한번 넣고, 네, 뺍니다. 뺐는데, 들어갔는데 원형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더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원형이 생기잖아요. 원형이 생기면은 이 원형을 다시 들어간 줄을 다시 당겨서 원형을 작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원래 줄 밑에 줄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원형을 3개 정도 만듭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손을 넣어서 이 짧은 줄을 이렇게 다시 원형을 3개 정도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3개 정도 만들고, 그리고 이 원줄 자체를 그냥 요 원 안에다가 그냥 넣어서
잡아 당기시면 돼요. 그렇게 당기면 당길수록 강해지는 매듭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투리 줄은 뭐 한 1, 2mm 남겨놓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삼각도래가 또 이렇게 완성이 됐죠. 여기에 또 목줄을 달면 됩니다. 예, 목줄도 똑같습니다. 목줄도 똑같으니까 바늘은 조금 큰 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콘돔 3호 바늘을 2개를 사용해 볼게요. 원래는 붕어 바늘입니다. 제가 묶는 바늘 방법은 안 돌려 묶기라는 방법입니다. 예, 안 돌려 묶기라는 방법은 일단 바늘을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끔 하나 잡습니다. 요 손에 잡고 목줄을 같이 잡아줘요. 같이 잡고 바늘 끝이 하늘로 향하게 만듭니다. 만들고 이 뒷줄을, 목줄 뒷줄을 이렇게 한 바퀴 감아줘요. 동그랗게. 원형 참 좋아하죠. 동그랗게 이렇게 감아줍니다. 이렇게 감아주고 손가락을 지금 위에서 보니까 이런데 손가락을 이렇게 원형 안에다가 이렇게 쑤시었습니다. 쑤시었고 이걸 그냥 돌리시면 돼요. 전 바늘하고 목줄 짜투리까지 같이 한 바퀴를 돌리고, 그리고 이 손가락을 이렇게 V자로 딱 만들어서 다시 돌리고. 네, 이 방법이 밤에 어두울 때도 한 6, 7바퀴만 돌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뒷줄을 이렇게 당겨 주시면은 바늘 묶기가 완성이 됩니다. 이 방법이 밤에 어두울 때 라이트를 안 켜고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에 카본 목줄은 좀 전에 얘기를 했듯이 열 손상이 조금 강해서 침을 조금 발라서 당겨 주시면은 훨씬 더 좋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를 더 묶어 볼게요. 자, 바늘이 바깥으로 향하게, 하늘 위로 향하게 하고, 목줄이, 지금 목줄을 바늘, 바깥으로 한 1, 2cm 이만큼 나오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줄 밑에 본 목줄을 한 바퀴 감아서 원형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원형을 만들어 주고, 손가락을 2개를, 검지와 중지 손가락 2개를 그냥 그대로 놓고, 이 바늘하고 목줄을 그냥 감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바퀴 감고, 그리고 V자를 만들면서 돌려서 다시 감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도 하고, 뒷줄을 쭉 잡아 당기시고, 나머지 자투리 줄을 당기시면은, 바늘이 묶여집니다. 간단하게. 이거 당기면 당길수록 세지는 것 같아요. 자투리 줄은 1, 2mm 남겨두고 잘라주시면은, 바늘이 다 완성이 됩니다. 전체적인, 채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면사, 그리고 반원구슬 또는 반달구슬, 그리고 카멜레온지 옆으로 들어가서 위로 나왔습니다. 순정 G2찌입니다. 그리고 이격은 한 5cm, 3cm에서 5cm 정도 이격을 조금 줍니다. 그리고 다시 반원구슬, 그리고 원형구슬 2개 넣었습니다. 그리고 V자 쿠션 하나, 그리고 민물지 스토퍼 S 사이즈 2개 들어갔습니다. 쭉 해서 삼각도래, 편납 홀더 삼각도래입니다. 편납 홀더 삼각도래 12호 하나 달았습니다. 12호. 목줄은 1.2호 목줄 2개 달았고, 목줄의 길이는 뭐 편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뱅에돔 특성상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띄워서 잡을 목줄은 조금 짧아도 상관없어요. 보통 저는 50cm, 60cm 정도 그렇게 2개를 보통 많이 씁니다. 2개 달았고 바늘 이렇게 달았습니다. 쌍바늘 채비입니다. 요게 끝입니다. 요렇게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영상 설명을 보고도 이해가 조금 안 가신다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상세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멜레온지 밴드가 따로 있어요. 제가 카멜레온지 제작자는 아니지만 밴드에서 또 활동을 또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카멜레온지 밴드에 오셔서 거기에 제가 카멜레온지 밴드에 제가 여러 가지 채비법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궁금하신 거는 밴드나 또는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비로 1년에 1000마리 이상은 잡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들 1000마리 이상을 잡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하는 채비입니다. 예, 제가 즐겨 쓰는 채비예요. 뭐 제가 뭐 카멜레온지 필드 스텝도 아니고 매니아입니다. 매니아. 그래서 좋은 거는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채비를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에도 카멜레온지가 이 G2G뿐만 아니라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뭐 제로지도 있고 비지도 있고 리베로지 하는 것도 있고 튜닝지도 있고 또 도색을 했는 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카멜레온지로 학궁지 잡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 또 콜라보로 셔틀콕을 이용해서 낚시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멜레온지 G2 채비로 제가 수심 한 2m에서 매물도에서 40 중반까지도 잡아봤어요. 끄떡없습니다. 1.25 목줄에 2호 원줄에 1.25 목줄 쓰고 붕어바늘 5호 썼는데 삼각 편납 홀더 달아서 이렇게 썼는데 끄떡없습니다. 입질 한번 더 보시고 가실게요. 카멜레온집이 입질이 오면은 이렇게 물에 동동동동 떠가 있다가 입질이 오면은 뒤집어져서 내려갑니다. 동동동동 떠 있다가 입질이 오면은 뒤집어져서 내려갑니다. 그때가 챔질 타이밍입니다. 이상 뱅에돔 낚시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멜레온 구형지 G2G의 채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은 꼭 구독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뵐게요.